와라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2월 16일 오후 5시 32분입니다. 비트코인 5,360만원. 네, 비트코인이 어제 강한 반등, 이 4.35%를 올려주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여기 원화 기준으로 5,400만원 라인,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약 조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분을 보여주면서 이 알트코인들도 강하게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제 종목을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알트코인 상승분들을 보면서 조금 포모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지금처럼 상승분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좀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종목을 진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립 이슈와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발표가 되는 FOMC의 회의록 발표 때문에 확인하고 매매를 하려고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 이 미국의 증시랑 커플링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FOMC의 회의록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요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만약 이 FOMC 회의록에서 당장 뭐 내일부터 양적 긴축을 한다, 내일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거고,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할 때 0.25%가 아니라 0.5%를 올릴 거다, 이런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FOMC 회의록 기사록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때가 정말 절호의 찬스,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올라온 속보에 의하면은 이 러시아 측에서 이 크림반도 군사 훈련이 종료가 되고 병력들이 철수하고 있다. 16일 현지 시간 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에서 군사 훈련을 종료를 하고 현재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고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의 증시를 가장 흔들고 있는 이슈가 군사적 대립과 금리 인사. 근데 결국은 이 군사적 대립 역시도 만약 정말 이 전쟁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곡물의 가격과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달러나 금, 이런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취급이 되는 주식인 미 증시 나스닥 지수랑 정말 커플링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이슈가 발발할수록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입장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최근 이 하락세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22시 30분에 발표가 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조금은 해결되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긴장 속에 협상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듯 보여지고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2월달에는 괜찮은 상승이 나와줄 거다, 그리고 이 2월달은 정말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와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3월 17일에 있는 FOMC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몇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몇 월을 시작으로 잡아갈지에 대한 정말 그 디테일한 금리 인상의 계획이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해도 이 시장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이 당시 날에 파월이 금리 인상과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을 해주게 되면은 이 당일에는 빠진다고 하면은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최근 JP 모건에서도 금리 인상을 빨리 하지는 못할 것이다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3월 17일에 연준의 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100%를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3월 17일 이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괜찮은 상승장은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 라인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 올라가 주어야 됩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이 라인에서 계속 저항과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여기서 이 다음 매물대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45.5K 라인의 이 매물대가 정말 두텁고 여기를 무조건 뚫어줘야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라인에서 여기서도 반등분이 나와주고 이 45.5K 라인에서 1차로 저항을 받아줬지만, 여기서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해주었을 때 45.8K 라인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45.8K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 모습인데, 여기서 이 45.5K 라인을 한 번은 이 꼬리의 형식으로 길을
길을 한번 열어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그때는 여기서 캔들로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주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정말 중요한 매물대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만약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와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라인, 이 매물대 라인의 꼬리 라인, 이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고점 돌파는 시도가 가능한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라인을 기준선으로 잡은 만큼 이 라인에 도달을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전부 손절로 대응을 하겠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분할로 알트코인을 받아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와 플레이트 1, 메타버스 코인 위주로 잡아갈 예정이고, 제가 2022년도가 되면서부터 계속 이 NFT만 주구장창 외쳤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유가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JP 모건이 첫 번째 은행이 메타버스인 디센트럴랜드에서 이 스토어를 오픈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은 이 JP 모건도 디센트럴랜드에 스토어를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디센트럴랜드의 땅을 소유를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건 디센트럴랜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가장 먼저 이 디센트럴랜드에 합류를 한 게 삼성입니다. 삼성 837X, 맨하튼에 있는 워싱턴 스트리트 837번지에 위치한 삼성 837 플래그십 스토어의 이름을 따서 삼성 837X가 디센트럴랜드에 오픈을 했었고,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S22 언패키징 이벤트도 디센트럴랜드인 837X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계속 이 메타버스 안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삼성 JP 모건이 디센트럴랜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있어야 스토어를 짓고, 사람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성장할수록 그들이 투자한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의 NFT 시장은 이런 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고, 사실 삼성이 이렇게 유입이 됐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은 LG전자도 NFT 비즈니스를 본격화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삼성이 먼저 메타버스에 진출을 했는데 과연 애플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애플 역시도 이 메타버스 시장에 충분히 유입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이번 2022년도에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NFT의 개별 장세는 충분히 유효하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증권 거래소에서도 NFT도 거래를 추진하겠다, 미국 증권거래소가 이 NFT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2022년도에는 가장 큰 NFT의 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역시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약 3달간 유지를 해주던 이 장기 하락 추세 라인을 이제서야 막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로 떨어뜨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중요한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분할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국내 시간 기준으로 2월 17일 새벽 4시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특별한 이슈나 이 시장에 악재를 줄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내용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더 좋은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